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가의 큰 대형 기관들이 이미 쓰고 있는 의외의 코인들이 두 개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재단이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와서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 기관 관계자들 이제 만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제 제휴가 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더리움 재단만 왔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솔라나 재단도 왔었고, 리플도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왔었고, 서클도 왔었고, 테더도 옵니다. 오는 김에 뭐 은행만 만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심지어 뭐 정치인, 우리 국회의원도 만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 기관들은, 기업들은 한국에 왜 올까요? 뭐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겠죠.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많은 그 매출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요, 약간 그 트렌드 세터, 그러니까 패션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빠르게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 꼭 선점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고지로 우리나라를 활용한다라는 사실을 생각이 듭니다. 이런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최적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테더나 USDC, 뭐 그다음 뭐 오픈 스탠다드라고 해서 뭐 OUSD 등등은 이미 세계를 전방위적으로 침략을 이미 저는 거의 뭐 스며들었다. 이미 침략 다 끝났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화폐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락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산 토큰화에서 특별히 디딤돌이 될 토큰이 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더리움이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의외죠. 이 관계자가 나와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분산 투자 자산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갑자기 솔라나를 띄우려고 합니다. 솔라나는 역사적으로 왜 분산 투자에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나냐? 비트코인과의 상관계수를 얘기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계수는 0.78, 비트와 솔라나의 상관계수는 0.72. 상관계수가 0.06 정도 솔라나가 낮아서 좋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해는 돼요. 상관관계 낮은 걸 선호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 지금 이 정도로 뭐 기사화 시킬 만한 내용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가 더 좋냐? 사실은 장단점이 워낙 다릅니다. 시총도 다르고 주요 이제 사용처, 뭐 가성비, 뭐 보안성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거의 뭐 건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건 스탠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 둘 다 스테이킹 들어간 ETF 이미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데 뭐 너무 이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그리고 그 뒷단에서 그 모든 금융 거래를 정산해주는 미국의 예탁 결제원 DTCC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코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하나투자증권에서 이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정확히는 캔톤 네트워크에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캔톤 네트워크의 개발 회사, 정확히는 디지털 애셋 홀딩스에 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이 디지털 자산 쪽에 특히 핵심 알짜 기업의 지분을 정말 과감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의 지금 3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9.84% 지분을 가져갔는데 창업자 1위, 2위를 빼면 사실상 이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중에서 두나무 업비트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 비전이 있대요. 중장기 비전이 글로벌 자산 토큰화 넘버원 허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이에요. 미래에셋도 굉장히 앞서가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칼을 좀 세게 갈아놨어요. 데이터 관련 기업 쟁글, 그러니까 자산 토크나 발행 또는 유통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는 블락락도 투자를 해놨죠. 지갑이나 금융 서비스, 크리서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스뱅크 아시죠? 인프라 정산의 캔톤 네트워크에 개발하는 회사 디지털 에셋. 그 다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업비트 거래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캔톤 네트워크를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캔톤 네트워크를 개발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캔톤 코인을 산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에 300억을 투자한 겁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분이 그 디지털 에셋의 대표로 지금 창업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매일입니다. 하루에 13조 달러의 엄청난 처리 금액. 한화로 하면요. 원화로 치면 이게 2경원 정도가 하루에 이 정산을 해줘요. 누가? DTCC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 레포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요. 레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주로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 하루 맡기고 그 다음날 찾아가는 갚는 초단기 금융기관들끼리의 담보대출이에요. 초단기 담보대출. 여기서 담보는 주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이 레포 거래가 이제 우리 눈에 이런 건 잘 안 보이죠. 기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 3조 달러의 레포 거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혁신 인프라다. 이게 바로 캔톤 네트워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TCC, 미국의 예탁 결제원.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사실상 세계 최대입니다. 증권 거래, 우리가 뭐 주식 사고, ETF 사고, 뭐 국채 사고, 팔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 내역들을 다 뒷단에서 누군가 정리를 해주고 정산을 해서 뭐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이제 뭐 달러로 주든 원화로 우리는 뭐 주식 거래하면 며칠 후에 우리가 이제 팔든 이제 사든 이 정산을 누군가 해줘요. 이게 DTCC거든요. 영어로는 Clearing House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뒷단에서 정리를 해주는 굉장히 큰 이제 기관이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1경 5천조 원에 달하는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처리 금액이 그 정도로 큽니다. 미국에서 모든 주식과 채권과 ETF 거래를 여기에서 다 정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TCC에서 지금 이미 그 온체인 정산을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했던 정산 방식에서 온체인으로 블록체인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되나 저렇게 해보면 되나. 근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7월 달은 가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산을 그 온체인 처리를 하는데요. 대신에 7월 달은 거래량이 좀 낮습니다. 10월부터는 거래량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혁명이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가 참여를 하고 있냐. 그리고 여기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뭐가 있냐. 이걸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또 이런 분들 또 계실 거예요. DTCC 뭐 자산 토크나 다 알겠어. 좋은 거 나도 알겠어. 근데 클래리티법 이거 자초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요것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영어지만 뭐 제가 얘기를 다 드릴 거예요. SEC에서는 이 DTCC의 자산 토크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3년간 문제 없음이라고 No Action Let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하지 않겠다, 잡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 지금 레터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되든 좌절 실패를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요. 자산 토크나 3년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6년 10월부터 본격화 되거든요. 여기에서 3년이면 사실 트럼프 임기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DTCC에서 온체인 이제 그 자산 거래를 정산을 하는 자산군을 이미 딱 못 박았어요. 뭐가 되냐? 러셀 1000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큰 1000개의 기업 주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은 우리가 이름 아는 데는 다 된다는 얘기고요. 주요 이제 지수 ETF, S&P 500 지수 ETF, 나스닥 100 지수 ETF,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입니다. 유동량이 가장 큰 인기 있는 자산부터
온체인화 시켜서 지금 이제 정산을 하겠다. 자, 그럼에도 그럼 법 통과 진짜 안 돼도 되냐? 아니죠. 3년이라고 하는 지금 유예 기간, 임시 허가증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성 법은 결국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7월에는 시범 운영,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이 지금 자산 토큰화 및 정산 거래량이 급증할 수 있다. 왜 이게 가격에 호재가 될까요? 이게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저도 많이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만 토큰화한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화폐 토큰화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재밌죠? 빚도 토큰화합니다. 이게 뭐 디지털 크레딧이래요. 크레딧 토큰화이제이션도 있고요. 담보도 토큰화합니다. 담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바로 빌려줍니까? 담보 걸라죠. 우리 보통 이제 주담대 많이 받죠. 그 담보를 토큰화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든 정산되는 화폐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담보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DTCC에서 자산 토큰화로 이걸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저기 연준에서 뭐 한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서 유동성을 늘려서 막 이제 시장이 막 펌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유동성 증가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미 찍혀 있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그 화폐량들이 이게 이제 금융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담보에 대출을 낳고 그러니까 자본 회전율과 효율성이 폭발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연중 무휴입니다. 이거 안 쉬어요. 원래 뭐 은행 뭐 이제 국가 다르고 이러면 막 쉬고 며칠 기다리고 아 저기 우리 뭐 국경일인데 이러면 이제 진짜 짜증 나지 않습니까? 연중 무휴로 초고속 B2가 가능해져요. 뭐 때문에? 자산 토큰화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이게 완전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유동성 개선 효과가 맞지만 돈이 더 풀린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놀던 자본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DTCC 담보 앱체인 여기서 이제 체인 링크를 씁니다. 담보 소유자와 거래소 간 다양한 토큰화 담보를 그러니까 담보를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이걸 B2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마진 목적. 마진 거래는 그냥 내가 있는 돈에 더해서 이제 그 B2를 하는 거죠. 핵심은 연중무휴 실시간 담보의 이동이다. 기존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국 국채를 걸든 뭘 담보를 걸죠. 근데 기존에는 결제 시간이 지연돼요. 시간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요. 기관 간에 그리고 뭐 거치는 은행이 뭐 한두 개입니까? 뭐 우리 쪽 그리고 미국 쪽 저기 뭐 스리랑카의 은행 뭐 막 거쳐서 이게 송금이 되고 하다 보니 이 파편화가 돼 있으니까 담보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담보가 쉬고 있는 거죠. 쉬는 자본이 많았는데 이 지금 시스템을 이제 온체인으로 전환을 하면요. 실시간 담보가 이동이 되고요. 결제가 이제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돈을 놀리질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담보가 빠르고 심지어 싸고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거 근데 뭐 하려고 담보를 왔다 갔다 할까요? 더 많은 B2, 더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겠죠. 이건 뭐 헤지 펀드들에게 그냥 엄청난 그 마켓 메이커들에게 정말 엄청난 노다지 시장이 열리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관들 특히. 그러니까 자본 회전율과 담보의 효율성이 많이 증가가 된다. 담보는 사실은 뭐 제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사실 미국의 국채 아닙니까? 미국의 국채였어요. 근데 지금 담보로 뭐가 추가된지 아십니까? 토큰화 MMF 펀드를 담보로 잡아요. 이게 블랙락의 비들 펀드, 뭐 JP 모건도 지금 MMF 펀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USDC, USDT는 뭐 모르겠지만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그 다음에 JP 모건 스테이블 코인 안 쓰잖아요. 은행들은 토큰화 예금 써요. 요런 것들을 지금 다 담보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의 국채, 여기에 랩을 씌운 W 비트코인도 담보로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그냥 뭐 미국 국채나 우리 아날로그 담보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기존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디지털 담보물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담보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날까요? 대출이 늘어나겠죠. 대출이 늘어나면 이걸로 뭐 한다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이거 지금 하는 거죠. B2가 폭증해요. 대출이 대출을 낳고 B2가 B2를 낳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기존 대비해서. 그러면 유동성이 실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이 지금 새로운 금융망, 여기에 쓰이는 망을 선점하면 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가격 폭등보다는 이제 4분기부터 서서히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보 효율화, 그 다음에 레버리지, B2 여력이 늘어난다. 마진, 신용 공급이 늘어나고 리스크 자산, 위험 자산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 다만 즉각적인 유동성 폭발 이런 거라기보다는 짧게는 몇 달에서 수년에 걸친 인프라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단기간에 폭등, 기대감이 있다면 폭등도 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올해 내년으로 끝나는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지금 AI랑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제가 항상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200년 이상 묵었던 금융의 그 배관 있죠. 그 배관, 그 관을 지금 다 바꿔 끼고 있어요.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JP모건이 망가집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무너집니까?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주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안에를 부동산으로 좀 표현 드리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혁명은요. 리모델링이에요. 껍질은 그대로 있어요. 건물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산 토큰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담보로 들어간다. 참 이게 이더리움도 들어가고요.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MMF 펀드 이게 다 담보라고 하는 것은 빚이 늘어난다. 제가 그래서 빚을 권하는 사회로 갈 것이다. 예전엔 종이돈이었죠. 지금은 디지털 머니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렉산더라는 친구가 제대로 또 이 짚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보지 말아라. 233년의 역사를 가진 주식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한다. 이건 지금 계획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고 있냐? 월가는요. 그러니까 쉽게 아주 그냥 금융상품 만드는 제조회사, 물론 유통망도 있어요. 어쨌든 제조를 하면 이것을 뒷단에서 정산, 유통 플러스 이제 정산을 하죠. 이게 DTCC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유통망 전체가 디지털 버전으로 싹 다 바뀌고 있는 거겠죠. 참고로 DTCC의 자산 규모가 114조 원이 아니라 114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요. 7월부터 실제로 이거 자산들을 체인 위로 다 올립니다. 그렇죠? 10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본격화되는 거죠. 미국의 큰 회사, 청계사, ETF, 미국 국채 다 이제 체인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 체인 위로 올리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중간상들이 있어요. 중간 중개 은행들 아니면 이제 그 협력사들은 여기서 실은 싹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브로커가 사라집니다. 대기 시간이 사라져요. 이게요, 정산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몇 초 만에 이 정산이 끝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틀 기다렸다 내 주식 대금 팔았는데 받는 거 솔직히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질 않아요. 연중 무휴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 다 이미 참여를 하고 있냐? 블랙락,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50개 초대형 기관들이 여기 이미 싹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운영은 얘네들이 직접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 기업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서클 아시죠? 서클, 그 다음 온도 파이낸스, 리플도 다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캔톤 네트워크만 쓰는 게 아니고 스텔라망도 쓸 것이다. 아직 캔톤은 씁니다. 스텔라망은 아직은 쓰지 않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발표만 했어요. SEC에서 3년간 임시 허가증 줬죠. DTCC, 자산 토크나 정산, 그래 3년 동안 문제 없어. 그랬기 때문에 나스닥이 들어오고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금 다 주식 토크나다 온체인 자산 토크나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 임시 허가증이 법이
통과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입니다. 올해 내에 토크나 주식 이거 다 론칭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요 눈빛이 광인의 눈빛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굉장히 좀 어나더 레벨로 지금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지각생이니까 좀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난 1년 동안 토크나 주식이 이제 2,9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거래량 시총이 많아졌고 한 달간 거래를 하는 사람 투자자의 숫자도 25%가 오릅니다. 토크나 자산의 시총이요. 근데 아직 64빌리언 달러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뭐 해발의 피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그 큰 대형 수영장에 그냥 물 한 방울 집어넣은 그 수준밖에 아직은 안 돼요. 레리 핑크 회장이 모든 자산은 토크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 거대한 트렌드 앞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요? 일단 토크나 자산이 올라가는 퍼블릭 체인 중에서는 당연히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 플러스 알파요. 여기 뭐 아발란체도 있고, 뭐 저희 알고랜드 또는 뭐 헤데라 또 뭐가 있을까요? 이더리움 레이어 2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퍼블릭 체인 말고 의외라고 했죠. 의외로 수혜를 입을 이제 프라이빗 또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캔톤 네트워크와 체인링크입니다. 물론 스텔라나 리플망도 있어요. 지금 캔톤 네트워크와 체인링크는요. 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썼어요. 이미 쓰고 있어요. 실사용. 테스트 7월 15일 날 이미 이거 그러니까 다 쓰고 있어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캔톤망 이거 이제 레이어 1 뭐 프라이빗 체인이지만 이걸 그냥 캔톤은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인링크는 어디에 쓰냐? 그러니까 지금 B2 전용 담보 거래 전용 정보를요. 이거 이제 그 정산소에다가 바로바로 보내줘야 돼요. 체인링크. 그 오라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는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 드립니다. 체인링크를 써줘야 B2를 정말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그 정보를 다 제공해요. 체인링크가 필요합니다. 이게 4분기부터 본격화됩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뭐라 적혀 있냐면 캔톤 네트워크보다 오히려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체인링크를 더 쓰고 더 의존할 수도 있다라고 실은 적혀 있어요. 뭐 둘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 내년 상반기 아마 쓰일 것으로 이미 이건 발표를 했고 XRP 레저 이건 리플망은 지금 DTCC의 특허 문서에 언급이 된 적은 있어요. 하지만 뭔가 발표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캔톤 네트워크는 제가 이걸 그냥 비유로 금융기관을 우리 그냥 자기 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에 영양소가 돌아다니죠. 물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토크나 자산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통로가 뭡니까?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이 캔톤 망이에요. 그 혈관 속에 피가 있죠. 그 피가 캔톤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체인링크는 제가 이걸 그 B2를 활성화시킨다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B2를 하는데 마진 거래하는데 그 이제 담보 청산되는 그 특정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겠죠. 이 지금 투자자는 마진 콜 되는 가격이 얼마야? 이 정보를 바로바로 전달해 줘야 돼요. 체인링크가. 그다음에 이 주식의 현재 뭐 NAV, 순자산 가치가 얼마야? 순자산 가치는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 빼고 그러니까 알맹이가 얼마 있어. 왜? 이거 B2 하는데 부채는 이제 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정산소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청산시킬 거 청산하고 마진콜 할 거 마진콜 하고 얼마까지 대출이든 대출 여력도 여기에서 다 체인링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체인링크는 가격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제 비로소 저는 좀 이제 그 각광을 받지 않겠냐라고 싶어요. 프라이빗 체인은 금융 도매업입니다. 캔톤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은 소매. 기관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서로 다가오는 방식은 다르지만 전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커질 것이다. 또 외에도 있습니다. 서클 아시죠? 서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USDC 쓰는 거예요. 당연히 큰 수혜를 받고요. 서클 주식조차도 토큰화돼서 매매가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수탁 또는 이제 인프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비트고 또는 앵커리지, 뭐 파이어블록스 이런 데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도 파이낸스인데요. 이건 좀 재밌어요.
온도 파이낸스가 DTCC랑 제휴를 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엊그저께 살짝 올랐어요. 한 17% 올랐다고 합니다. DTCC랑 온도 파이낸스 여기 하나 더하면 시큐리타이즈는요. 사실은 경쟁 회사예요. DTCC, 온도 파이낸스, 시큐리타이즈는 다 자산 토큰화로 밥 먹고 사는 곳입니다. 온체인 주식, 온체인 채권 판매하고 뭐 정산하고. 근데 경쟁사인 동시에 제휴를 맺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이 머리 고정관념으로는 삼성과 LG는 같이 제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살짝 경쟁도 하지만 제휴를 해야 그 이득이 더 큰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 이제 부정적인 비관론자에 한번 제가 대변을 해봅니다. 뭐 3년 유예기간 준다고 했는데 대통령 바뀌고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9년 말까지거든요. 그 SEC의 No Action Letter가. 그러면 사실상 2030년이 되면요. 사실은 이 코인 업계에서 뭐 4년, 5년은요. 거의 뭐 20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 저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신용카드 전 단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인터넷 전 종이돈의 시대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전 못 간다. 저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쉽게 뒤집힐 수는 없다. 자, 그럼에도 가격 반등에는 사실은 우리가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죠. 참 괴로운 시기인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투자는 확정된 방향성의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눈물겨운 기다림도 필수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뭐 미국이다, 일본이다, 뭐 러시아다, 심지어 조금 금융 당국의 입법이 가장 느린 우리나라조차도 지금은 기업들은 다 방향성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